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뉴캐슬의 새로운 이적 선수 산드로 토날리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이탈리아 국적의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는 유스 때부터 이번 뉴캐슬 이적 전까진 오직 이탈리아 리그에서만 축구를 해온 선수입니다. 그의 이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8-19 시즌부터였습니다. 당시 18살의 토날리는 세리에 B 브레시아 칼초라는 클럽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어린 미드필더는 3골과 7도움을 기록했고 팀의 세리아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2부 리그라고 해도 10대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이며 우승을 경험한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빅클럽들이 토날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인테르, 유벤투스, AC 밀란 등 이탈리아 최고의 팀들이 그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토날리는 본인의 우상 가투소가 뛰던 AC 밀란을 선택, 2020년 9월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어린 선수가 곧바로 팀의 주전을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적 첫 해는 어쩔 수 없이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캐시에와 베나세르에게 밀리며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랬던 상황이 바뀐 건 그 다음 시즌부터였습니다. 토날리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등장했고 당시 AC 밀란의 중원이 불안한 틈을 타 기회를 받게 됩니다. 부상과 이적설에 휘말리며 부진했던 캐시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폼이 떨어져 있던 베나세르로 인해 팀의 중원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 이때 한층 성장한 토날리가 AC 밀란의 중원 주전을 차지하죠. 기회를 얻은 토날리는 중원에서 확실한 엔진 역할을 해주었으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여했고 결국 AC 밀란은 21-22 시즌 무려 11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 명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AC 밀란 팬들은 토날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플레이도 훌륭했지만 이 시즌의 토날리는 팀의 재정 상황을 배려해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자신의 구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해가며 클럽에 헌신했고 팀의 우승에까지 함께한 선수.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AC 밀란 팬들은 차기 주장감으로 꼽을 정도로 토날리를 사랑했습니다. 토날리 역시 AC 밀란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기에 누구도 그가 팀을 떠나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1년 뒤 그 일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22-23 시즌이 끝나고 AC 밀란 단장 리키 마사라와 전략 디렉터 말디니가 경질되더니 높은 이적료로 팔 수 있는 토날리가 뉴캐슬에 팔린 겁니다. 토날리는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의 이적료를 AC 밀란에 안겨주며 뉴캐슬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는 이탈리아 출신 선수 최고 이적료인 동시에 AC 밀란 최고 방출 이적료였죠. 토날리는 AC 밀란을 넘어 이탈리아 전역의 기대를 받던 선수인 만큼 수많은 이탈리아의 레전드들로부터 긍정적인 언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프란체스코 토티가 토날리를 두고 했던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토티는 그를 두고 AC 밀란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피를로와 가투소를 합쳐놓은 것 같다는 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를로의 정교한 킥과 가투소의 투쟁력 그리고 활동량을 모두 겸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피를로는 토날리는 나와 다른 선수를 합쳐놓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레전드들의 말들은 조금은 과장이 보태져 있을 겁니다. 최근 세리아를 지배했던 미드필더들을 보면 이탈리아 출신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떠올리는 브로조비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지엘린스키, 캐시에 등 타 유럽 국가 선수들이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드디어 이탈리아 출신의 AC 밀란 소속 어린 미드필더가 리그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탈리아 출신 레전드들의 눈엔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은 선수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극찬엔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그럼에도 토날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토날리가 왜 이토록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의 장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날리는 킥에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경기 중 그가 패스를 뿌릴 때 보면 자신이 볼을 날리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타겟팅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본인이 정확히 알고 패스를 뿌리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AC 밀란에서 코너킥을 전담해서 찾고 프리킥으로도 환상적인 득점을 보여줄 만큼 킥 감각이 탁월한 선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토날리의 최대 장점은 킥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드로 토날리의 최대 장점은 경기를 쪼여주는 선수라는 겁니다. 경기장 곳곳에 느슨해진 공간을 쪼여서 상대팀이 공격을 풀어갈 여지를 차단하는 플레이를 토날리는 정말 잘합니다. 즉 상대의 공간 활용을 억제하는 플레이에 장점을 가진 선수죠. 과거의 플레이들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전 토날리의 플레이를 볼 때 미드필더가 왜 이렇게 많이 측면에 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AC 밀란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높이 전진해 오버래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우리 팀의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측면 공간을 토날리가 잘 커버해주고 터프하게 압박에 참여하면서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는 모습을 AC 밀란의 경기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뿐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토날리의 공간 커버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전방에 틈이 보이면 즉시 그 공간으로 침투해 우리 팀의 공격 전개, 경우의 수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팀이 차지하는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볼을 잡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죠. 또한 토날리가 볼을 잡으면 경기의 템포가 올라갑니다.
우리 공격수를 향한 킬패스를 넣어주든 직접 드리블을 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든 말 그대로 볼을 잡았을 때 무언가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선수인데요. 이전 AC밀란의 경기를 볼 때 간혹 템포가 떨어지고 경기 자체가 루즈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토날리가 볼을 잡아 느슨해진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면서 다시금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팀에 이런 선수가 있으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토날리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일까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에디 하우가 기마랑이스, 조엘린통, 토날리 3명의 미드필더진을 중심으로 시즌을 끌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마랑이스가 후방을 책임지고 조엘린통이 중원과 최전방, 측면을 오가는 풍부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롤, 그리고 토날리가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거라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뉴캐슬이 이 조합을 구성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중원 라인업을 손에 쥐지 않을까 합니다. 기마랑이스가 수비, 조엘린통이 공격, 토날리가 공수 밸런스, 이런 식으로 3명의 선수에게 정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죠. 이 밸런스라는 단어가 토날리 활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전 뉴캐슬 전술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 하우는 팀의 밸런스를 중시하는 감독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에서 오랜 커리어를 쌓았던 감독답게 지지 않는 전술을 표방하며 뉴캐슬에서 공격과 수비 2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22-23 시즌 뉴캐슬은 38경기 19승 13호 5패로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중 맨시티와 함께 가장 적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실점 역시 1위 맨시티와 똑같은 33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놀라운 기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밸런스를 중시했던 에디 하우의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디 하우는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를 올려보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시키는 대신 덴번을 최후방에 배치해 백스리를 형성시킵니다. 또한 양쪽 미드필더 조일록과 롱스태프의 역할도 구분했습니다. 조일록이 왼쪽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플레이메이커였다면 롱스태프는 기마랑이스와 함께 투볼란트를 이루며 보다 수비에 집중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뉴캐슬의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에 투입되는 자원이 5대5로 정확히 일치, 밸런스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렇듯 밸런스를 중시하는 에디 하우에게 있어 공수 양면을 조율할 수 있는 토날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 철학에 상당히 적합한 선수로 보였을 겁니다. 이런 기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23-24 시즌 1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토날리의 활약은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뉴캐슬 중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줬고 박스 안에선 침투와 슈팅을 겸비한 날카로운 공격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날리는 앤서니 고든의 크로스에 집중력 있게 발을 갖다 대며 뉴캐슬의 시즌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했죠. 이처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그가 이후 시간을 두고 에디 하우의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한다면 뉴캐슬의 중원 밸런스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뉴캐슬의 핵심 키어런 트리피어도 토날리라는 수비 헌신도가 높은 미드필더가 영입되었으니 후방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제일 좋은 폼을 보여주는 리그 최고의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뉴캐슬에겐 호재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뉴캐슬의 새로운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뉴캐슬 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보시면 토날리와 관련된 영상의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유독 높습니다. 그만큼 스타성을 갖춘 선수고 그에게 뉴캐슬 팬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토날리는 이런 팬들의 기대와 함께 순조롭게 뉴캐슬에 적응하여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미드필더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